오늘부터는 이제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댓글 주신 분들도 많으셔서 그걸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 위주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하셨던 게 그래서 과연 차리면 얼마 들어가고 이걸 차리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또 얼마를 버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랑 각종 비용이랑 이런 걸 한번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1년치 내용을 제가 다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례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장을 원래 이제 3개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2개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스크린 룸이었고요. 다른 한 곳은 스크린 룸 플러스 연습장이었고 이제 계획하려고 또 했던 곳도 역시 스크린 룸 플러스 연습장 이렇게 3개 매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2개만 하고 3개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일단 접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곳은 임대 매장이었고요. 한 곳은 제가 50억 조금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제가 직접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하는 내용들은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간 곳은 실질 데이터를 기록하였고요. 임차하지 않은 제 건물인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시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곳은 서울 소재에 있고요. 서울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서울에 딱 붙어 있는 경기도에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두 곳 다 주변에서 보기에 저희 매장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또 어플이죠. 빈케비에서도 저희 매장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하셔서 상당히 좋은 대우를 해주셨어요. 저희 쪽에 뭐 스타일러도 놔주셨고 두 매장 다 스타일러 놔주셨고요. 뭐 댓글 리뷰 이런 것도 엄청 많았었고요. 주변 부동산에서 저희 매장이 정말 장사가 잘 된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 라고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제가 이 자료를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다들 조금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룸 합계 7개, 8개 하니까 총 15개고요. 연습장은 제외하겠습니다. 연습장은 제가 차리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룸으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룸 전체 토탈 합쳐서 15개 운영을 했죠. 7개, 8개. 그리고 각 매장별로 그늘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도 만들어 놨고 뭐 일반 음식점, 주류 판매 허가를 다 득해놔서 술도 판매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또 한 매장은 임차 매장은 주차는 무제한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제 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차 무제한 그리고 주차료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운영했던 곳들은 사실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스크린 골프를 하기에는 최상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이 스크린 골프가 이제 본업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이제 본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보는 어떤 시각이 조금 뭐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하기에는 최적의 매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곳은 임차 건물, 한 곳은 자가 건물이었고요. 보증금을 환산해 보면 한 곳은 1억 원이 들어갔고 한 곳은 1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플러스 기계값이죠. 기계값은 이제 부가세 빼고 2,500만 원에 했는데 최근에 좀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2,500에 계약을 했고요. 7개 하니까 2,500 곱하기 7개 하면은 약간 1억 7,500 정도, 8개 하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자금이 좀 뭐 그때 당시 나쁘지 않은 상태여서 뭐 커피 머신이라든가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이런 거 렌탈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버렸고요.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이자 비용 등등등등이 상당히 세이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저희 7개의 룸이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권리금을 조금 주고 들어갔어요. 서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조금 주고 들어갔고 큰 돈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500제곱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소방, 간판, 뭐 전기, 인테리어, 기계가, 또 락커, 또 골프 채들도 사야 될 거고요. 뭐 PC, 커피 머신도 비용이 꽤 비쌉니다. 제가 카페를 꾸며놨었기 때문에 커피 머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전체 다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매장은 5억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은 이제 5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연습장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룸의 대수도 더 크고 면적도 더 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연습장이랑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이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지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거지만 지금 이거를 다시 차린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은 아마 최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서울에 있는 매장은 보증금 1억 그리고 인테리어 플러스 기계값 해서 총 5억 1천만 원 합계 6억 1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매장은 보증금 1억 5천에 인테리어 기계값 5억 원 해서 총 6억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두 매장을 합치면 약 12억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를 벌었느냐? 제가 사실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제 요청을 했죠. 이제 월별로 매출 체크를 이제 부탁을 드렸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 매장의 매출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매장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1,800만 원 나왔고요. 10만 단위는 다 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붙어 있는 경기도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4억 4,900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울에 있는 곳은 약 한 15% 정도는 스크린 골프가 아닌 주류 매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술을 저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일반 시장 허가를 다 득해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매장 역시 10% 이상이 이제 술, 뭐 라면, 과자 이런 매출이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매출은 스크린 라운딩 횟수로 계산해 보시면 거의 뭐 추정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5개의 룸을 돌려보니 1년 동안 총 8억 6,7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이것만 보시면 뭐 한 7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꽤 잘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매출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비용을 빼야 되겠죠. 비용이 제일 큰 게 월세하고 관리비 플러스 주차비 등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서울에 있는 매장은 서울의 핵심 상권이었기 때문에 월세하고 관리비가 비쌌습니다. 1년 동안 1억 8,260만 원, 월 1,500 정도 청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매장은 1억 9,212만 4천 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룸이 8개 있다 보니까 면적이 다소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월세하고 관리비가 나왔다. 그리고 인건비는 이제 두 매장 다 비슷합니다. 한 곳은 이제 오전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서울에 있는 매장은.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매장은 새벽 6시에 오픈을 해서 이제 저녁 12시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두 매장 다 이제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위탁 방식의 3.3% 인력을 충원을 했었고요. 뭐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위탁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서울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를 지향을 했었기 때문에 시급은 약 13,000원 정도 줬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매장은 11,000원, 12,000원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합계를 내보니까 약 7,800만 원, 8천만 원 약간 모자라는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가는 거가 이제 한 달에 15만 원, 기계당 15만 원 정도의 그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계약 하기에 따라 뭐 다를 거예요. 초반 6개월은 아마 면제가 되는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5만 원씩 12개를 12달을 곱하니까 뭐 1,300만 원, 뭐 1,500만 원, 뭐 이 정도 이제 지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른 기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 세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 대행, 뭐 기장이라든가 뭐 부가세, 또 4대 보험 인건비 지출 관련해서 이제 세무 대행을 맡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김캐디 어플로 들어오게 되면 김캐디 수수료도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것도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꽤 큽니다. 연 매출이 크기 때문에 3.3% 정도 나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아마 나갈 겁니다. 김캐디 수수료도. 그리고 통신료 있을 거고요. 손님들에게 이제 제공해야 되는 뭐 커피, 과자, 저희 주류도 이제 구입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다 허가를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있고요. 또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 시기 질투의 어떤 시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위반 무슨 위반 이런 서류 위반 같은 벌금도 꽤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매장은 약 4천만 원 안 되는 뭐 기타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서울에서 딱 붙어 있는 경기도 매장은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기타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로 보면 두 매장 합쳐서 약 12억 6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1년에 뭐 9억 안 되는 매출을 올리면 오, 저 사장님들 뭐 1년에 몇억 벌겠네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출이 9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용을 다 털어놓고 보면은 월세, 관리비, 뭐 카카오 이용료, 뭐 세무대행, 김치지 수수료, 뭐 통신 과자, 기타 비용 등등등등을 다 빼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정확하게 한 1년에 약 2억 정도 남습니다. 매장당 1억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저희는 참고로 장사가 좀 잘 되는 매장이었고 이거보다 안 되는 매장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장당 월 1억을 벌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한데 장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 12억 6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어떤 뭐 투자 상품을 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 12억 6천이라는 돈이 1년 후에 10년 후에 12억 6천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자 비용만큼 투자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관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이제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을 차감한 후 세금을 정리한 후에 남는 돈이 내 돈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 12억 6천을 투자를 해서 9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비용을 많이 쓰고 나서 이제 2억 정도, 매장당 1억 정도 이제 이익이 나왔죠. 여기서 투자 금액, 서울에 있는 매장은 6억 1천, 또 경기도에 있는 매장은 6억 5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차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를 잡았어요. 뭐 투자 수익률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보수적으로 3%를 잡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하신 분들은 뭐 7에서 8%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조금 자금이 좀 뭐 우리 스크린 사장님들 중에서는 조금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 비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시면은 이 이자 비용은 10% 정도로 아마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이자 비용이 상당히 셉니다.
저는 5%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7년 후에 완전 제로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스크린 타석, 목공 타석이라든가 가벽 설치한 것들, 컴퓨터 기계 부품, 카메라, 어떤 시설물들, 소파 이런 것들이 7년 후에 골프전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스크린 룸의 경우 7년 후에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제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카카오에서 또 새로운 브랜드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제로로 일단 7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제로로 보는 걸로 봤는데 또 사장님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7년 후에 감가상각이 완전 제로로 되는 걸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매장은 정확하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면 1년 동안 순수하게 내가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1년 동안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이자랑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서울에 있는 매장은 정확하게 1년 동안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익이 나와버립니다. 제 계산법에 의하면 이자율은 5%를 잡았고요. 감가상각은 7년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있는 매장 역시 한 800만 원, 1000만 원 안 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5%로 책정을 했고 미스 없이 또 감가상각은 7년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서울은 그나마 감가상각 7년이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 지역은 감가상각이 7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스크린 골프장이 입점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료도 높고 굳이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지 않아도 다른 업종으로 임대인들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수도권은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기 위해서 너도나도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도 스크린 골프장, 저 건물도 스크린 골프장,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장이 입점이 되는데 골프존은 그걸 딱 제한을 합니다. 거리 제한이 있고 이런 기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감가상각을 7년으로 저는 봤는데 7년이 채 되지 않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주변에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5년 된 골프장이랑 이제 방금 만들어진 골프장이랑 방금 만들어진 골프장으로 가도 돼 있어요. 5년 된 골프장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5년, 7년이 되면 다 이제 노후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기도 바꿔줘야 되고 인테리어도 다 새롭게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연도가 그나마 서울은 7년으로 계산을 했지만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는 7년이 잘 안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사장님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장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남들이 보기에는 겉보기 한 1년에 뭐 한 1억 5천? 1억? 뭐 2억 버는 것 같아요. 한데 5년 있다가 그 1억, 2억 번 돈이 다 나한테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 없어져 버리는 돈들입니다. 가장 계산을 못 하시는 게 이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을 또 계산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크린 골프장 오픈하시기 전에 이런 수지 분석 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골프존이랑 카카오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서울과 서울 외곽의 경기도와도 상황이 많이 다르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하고 경기도를 구분해서 내가 차릴 곳이 어딘가 보셔서 제 자료가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제 자료였고요. 또 사장님마다 계산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